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2달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호남 표심 공략을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의 단일화와 도약 등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 이성각 기자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과 야당의 정권 교체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대선 2달여를 앞둔 판세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강 구도인데 광주와 전남 민심을 잡기 위한 선거전은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역대 대선 결과 호남에서 민주당이 90% 안팎의 득표를 얻거나 국민의힘이 10%를 넘기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렸기 때문에 양당은 호남의 완벽한 승리냐 또는 두 자릿수 득표냐를 두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 지지율 60에서 70%를 보이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합류와 탈당 인사들의 일괄복당으로 호남표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국민의당 출신의 박주선, 김동철, 송기석 전 의원들을 대거 영입하며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영 결집과는 별도로 10에서 20%에 이르는 부동층, 특히 젊은 층 표심의 양배도 주요 변수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실망감 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안으로서의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좀 교착 상태에 있고 지지 후보 없음,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음에 대한 응답률이 매우 높은 거죠. 지지율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의 본선 완주나 거대 양당과의 단일화 여부는 선거 막판까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 밖에도 후보 검증, TV 토론과 네거티브 공방, 코로나 방역 상황 등도 지켜볼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굵직한 현안마다 중요한 선택을 했던 호남 민심. 이번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발견된 타는 의심 지점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옛 전남도청 본관과 회의실, 경찰국 본관, 상무관 등에서 총탄 흔적으로 의심되는 지점 500여 곳에 대해 감마선 촬영 등의 방식으로 정밀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조사 기간 방사능 노출에 대비해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광산구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 근처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과 외국인으로 보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광산구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월 한 달 동안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오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 생산한 수산물 생산액이 부산을 뛰어넘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에는 김을 비롯한 해조류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수출 등으로 얻은 성과여서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대양산단의 마른 김 생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코로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지난해 마른 김 수출이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한 50만 속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중국에 90만 속가량 수출 물량을 예약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시설량이 정책적으로 30% 감소를 했답니다. 일본도 줄고 그래도 대량 생산 체계가 되어 있는 한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이 같은 김 등 해조류 수출 등에 힘입어 전남 수산물 생산액은 부산을 제치고 지난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수산 가공소득 2조 5천억 원과 수산 유통소득 2조 원 달성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가공 분야의 수산식품 수출 단지와 소비 패턴 변화에 맞는 밀키트 같은 간편식 수출용 제품 개발 등에 5,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점형 청정 위판장 조성과 수산물 산지 거점 물류센터 건립 등에 3,075억 원을 투자해 유통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이렇게 해양 수산을 이끌어가는 큰 성장 동력이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도
한 2만 7천여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 세계 식품 산업의 규모는 6조 1,700억 달러로 자동차 시장의 4배, IT 산업의 4.5배에 이릅니다. 전라남도의 수산물 생산과 가공 등의 고부가가치 전략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새해 들어 수협 위판장에서 첫 경매가 열렸습니다. 올 한 해 어민들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여수수협의 초매식 현장을 정아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선한 생선으로 가득 찬 전남 여수수협 위판장. 삼치와 민어, 병어, 선어 등 5천여 상자가 깔려 있습니다. 경매사의 힘찬 목소리로 올해 첫 경매가 시작되고 싱싱한 생선을 차지하기 위한 중도매인들의 손짓이 바빠집니다. 한쪽에선 새해 풍어를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작년 어획량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민들은 올 한 해 만선을 기원했습니다. 어획량은 상승돼서 모든 어업인들이 이익 창출에 이바지하는 마음으로 지난해 여수수협 위판 물량은 4만 6천여 톤. 최근 4년간 6.3%가 줄었습니다. 여수수협은 지난해 아픔을 딛고 올해는 위판 목표를 2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생산자 어민이나 우리 중도매인이 모두 생산자들은 만선하시고 중도매인은 사업 번창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민들은 매서운 바람도 뚫은 새해 첫 경매의 기세가 만선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광산구 소재 초등학교와 동구 소재 요양병원 등을 연결고리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모두 61명의 확진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 지인, 동료 등을 통해 모두 12개 시군에서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광주에서 전국 첫 오미크론 변이 사망 사례가 나온 가운데 오미크론 감염 사례는 광주가 122명, 전남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이 날린 곳들이 있는데요. 양이 적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은 건조함이 더 심합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작은 불이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는 다소 흐렸지만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고 있고요. 공기질도 광주 전남 지역은 무난한 편입니다.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는 충청과 전북을 중심으로 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 아침 강추위가 찾아왔지만 오늘은 비교적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가 0도로 어제보다는 1에서 9도가량 높고요. 낮 동안에도 예년 이맘때 기온 보이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8도, 광양 9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지만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5도, 강진과 장흥 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6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남도 신임 정무부지사에 박창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이 취임했습니다. 전남도는 광양이 고향인 박 정무부지사가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의 요직에 역임했다며 지역 현안을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29명이 3.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선발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직업계고는 지난해 이번 국가직을 포함해서 전남도청 31명, 전남교육청 16명, 신안군청 4명 등 모두 83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의 전국 시범 대상 어선 10척 가운데 7척을 확보해 올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어업인의 연안 허가 어선에 대해 2년간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청년 어업인이 사용하면 어선 임차료의 50%와 어구 구입비, 어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할 수 있고 허가 어선 소유자들도 임차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올해 지역 중소기업과 서민 중심의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대면과 화상 시무식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디지털과 IT 중심의 내부 역량을 모으고 핵심 사업 확대를 통한 내실 경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정욱 광주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행이라는 가치를 실현해서 사랑받는 100년 은행으로 거듭나자고 말했습니다. 이달에 5.18 민주유공자로 고 김경희 씨가 선정됐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는 전남여고 3학년 재학 중에 학생 신분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게 구타를 당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고 김경희 씨를 이달에 5.18 민주유공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